예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센트럴 중부외과 원장 김승진 인사 올립니다. 오늘은 그 하지정맥류의 병원마다 검사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우선 올바른 혈관 초음파 검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서서 해야 됩니다. 서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저희처럼 이제 전동 침대를 이용해서 침대를 이렇게 한 80도 각도로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대부분의 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직접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뭔가를 잡고 서서 하는 건데,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보통 이렇게 서 있을 때하고 뭔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 있을 때는 완전히 틀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환자분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동 침대에 이렇게 복대를 딱 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도 어떤 분들은 아주 드물지만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어지럽다 하는 분도 있고, 또 갑자기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. 기립성 저혈압은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분이 있고, 어떤 분들은 또 주사 치료 같은 거 주사 맞고 또 바로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. 만약에 복대를 안 했다면은 큰일 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뭔가 보호 장비 없이 본인 환자분의 의지로 이렇게 뭔가를 잡고 검사하다가는 뭐 드물지만 1000명에 하나라도 상당히 드물지만 환자한테는 일어나면 100%의 일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전동 침대를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좀 직접 배우거나 또 저를 참관한 의사들은 그거를 또 그냥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직접 서서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, 또 심지어는 어떤 데 누워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다더라고요.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정맥의 역류란 것은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. 예, 피가 이 종아리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올라가다가 판막 고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, 이게 누워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서서는 불룩불룩 튀어나왔다가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싹 없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중력을 없애는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이러면 전혀 검사의 의미가 없어지죠. 뭐 혈관의 직경을 재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 직경도 정확하지는 않아요. 이게 서서 재는 직경하고 누워서 재는 직경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제가 논문을 하나 보니까 이제 한국 의사가 쓴 논문인데, 뭐 개원 의사가 쓴 논문이더라고요. 이 직경이 5mm만 넘어가면은 역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저는 그거 동의해요. 근데 이제 그분은 꼼꼼하게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비교 체크해서 논문을 썼던데, 그 논문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검사 방법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서서 전동 침대에 이렇게 복부를 묶고 하는 게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, 그 외에 뭐 일부 좀 대학병원 같은 데는 하지의 CT나 MRI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, 이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저희 또 다른 방송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맥류는 형태학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. 블룩블룩 튀어나온 거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 정맥의 역류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역동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초음파가 중요한 거지, CT나 MRI는 뭐 물론 MRA나 이런 거는 일부 뭐 형태학적인 걸 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비용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, 보통의 일반적인 CT나 MRI는 그냥 형태학적인 이상 여부를 보는 거예요. 그런 거는 정맥류 진단에서는 뭐 굳이 필요하지가 않다 이거죠. 형태학적으로는 초음파로도 볼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의 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초음파에 또 다른 기능을 이용하면은 그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초음파 검사를 새로 해야 되냐, 이런 이제 질문도 있더라고요.
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병원 갈 때마다 초음파 새로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검사하는 분들의 능력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. 저도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이 정확하게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뭐 CT나 MRI 같은 거는 전문적인 방사선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물론 이제 경험이 없는 방사선사가 처음에 하면은 하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이거는 기계의 역할이 거의 100%이기 때문에 기계가 좋으냐 나쁘냐 그 차이지만, 초음파는 또 틀려요. 초음파는 테크닉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지 않겠어요? 이 정맥의 이 초음파 프로브라 그러죠. 초음파 프로브를 얼마나 정확하게 갖다 대느냐, 그리고 그것을 또 얼마나 경험적으로 익숙하게 역류 여부를 체크해내냐, 그게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또 혈관이 가늘 수도 있기 때문에, 한 2mm 정도의 직경밖에 안 되는 혈관에서도 역류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병원마다 틀릴 때는 그 어떤 테크닉 차이 때문에 꼭 있는 역류가 발견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, 이제 갈 때마다 초음파 검사는 새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갔던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로는 또 그걸 100% 신뢰할 수가 없죠. 또 이 날씨와 기온과 뭐 여러 가지 또 이 서 있는 각도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역류가 있는 게 없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. 또 테크닉이 모자라거나 어떤 또 너무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는 없다가도 또 이게 또 온도가 늘어나면 혈관의 직경이 늘어나거든요. 그럴 때는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질문을 보면은, 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릎, 니라 그러죠. 무릎 위에서 역류가 발견될 때는 무릎 밑에는 검사를 안 합니다. 왜냐하면은 무릎 밑에 부분은 신경이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무릎 위에 부분을 해결을 하면은 그 밑에가 이렇게 역류가 있을 확률은 이제 드물죠. 근데 이제 무릎 위에가 역류가 없을 때는, 그때는 뭐 신경 손상의 위험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무릎 밑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조심조심 해가지고 무릎 밑에 부분 역류를 막아야죠.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죠. 저는 주로 레이저를 제일 많이 하는데, 그 이유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, 배나실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너무 또 체내에 너무 오래 남고 엘러지가 많고, 또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좀 굵어요, 레이저에 비해서는. 그리고 또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농도가 너무, 경화제 농도가 세가지고 또 물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레이저를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마다 검사 부위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